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환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 1년차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 발표 주제는 이제 AVOD라고 그걸 읽었는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Faster RCNN도 읽었어야 돼가지고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텐츠는 Faster RCNN이랑 그 다음에 AVOD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ster RCNN은 그 RCNN의 Faster RCNN으로 발전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발전된 게 또 Faster RCNN으로 발전돼가지고, Faster RCNN은 두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Fast RCNN이랑 RPN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Fast RCNN은 그 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게 많이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RCNN에서 이제 ROI를 EK에게 전부 CNN에 집어넣었던 것을 이제 Fast RCNN에서 Initial Bounding Box를 쳤는데, 전체 시간의 80% 이상의 시간을 사용해서 이걸 또 계산하려고 Select Search 대신에 이제 RPN이라고 Region Proposal Network를 쓰는 것을 넣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RPN은 그 Region Proposal을 만들도록 트레이닝되고, 외부에서 Region Proposal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RPN을 지난 뒤에는 이제 ROI 풀링과 그 다음에 클래시 바이어,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Fast RCNN처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PN은 먼저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피처 맵에서 윈도우를 슬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로케이션을 또 리그레싱해서 또 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포지션은 물체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그레싱을 하게 되면은 이니셜 정보가 필요한데, 이때 미리 선언된 그 앵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Fast RCNN에서는 그 이니셜을 썼지만 이거를 앵커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 사이즈는 128, 256, 512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 각각 아까 설명했다시피 1대1, 1대2, 2대1 이렇게 비율로 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라운드 트러스 박스랑 IOU가 0.7 이상이면 이제 물체가 있다 하고, 0.3 이하가 되면은 이제 그냥 그라운드 배경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Faster RCNN 다른 구조가 있어가지고 전체 구조가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할 때는 이제 G랑 G 햇이 최소가 되도록 해가지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N의 로스 펑션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텀이랑 리그레션 로스 텀이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로그 로스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는 스무스 L1 로스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무스 L1 로스여가지고 한번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VOD인데요. AVOD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개발된 모델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들은 두 서브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에 있는 디텍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2D 디텍션이랑 3D 디텍션에 아직까지 갭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AVOD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2D 디텍션에서는 고려를 안 하지만 3D 디텍션에서는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라고 해가지고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AVOD는 FPN 그리고 Fast RCNN의 RPN에서 모티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전 프로포셜 스테이지에서 놓친 그 인스턴스들은 이어지는 단계에서 리커버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전 프로포셜 스테이지에서 하이 리커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ster RCNN의 RPN 구조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팔스하고 로우 레졸루션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RPN은 Unmodeled Object Detection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AVOD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VOD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봤는데요. AVOD는 그 벌다이 뷰 인풋이랑 RGB 인풋으로부터 피처 맵을 뽑아내기 위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뽑아진 피처 맵들은 RPN으로 들어가서 Non-Oriented Region Proposal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디텍션 네트워크에서 Dimension Refinement랑 Orientation Estimation 그리고 Clarification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벌다이 뷰에서 이제 처음 6개 채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5개 채널까지는 맥시멈 하이트 이미지만 들어가고, 이제 6번째 채널에서 포인트의 덴서티가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피처 엑스트랙터에서는 두 가지 그 세그먼트 엔코더와 디코더가 있는데, 엔코더는 VGG16을 조금 수정해서 만들어졌고, N by N by D 이미지를 벌다이 뷰 맵을 이제 8배 해상도가 낮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F는 인풋에 비해 레졸루션이 8배 감소했지만 하이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키티 데이터셋에서는 보행자가 평균적으로 0.8m by 0.6m 이렇게 되는데, 0.1m 레졸루션의 벌다이 뷰를 사용하게 되면은 8 by 6 픽셀인데, 이거를 8배 낮게 하면은 1픽셀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업샘플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컨캐큐네이션을 해서 3x3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다시 퓨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이 레졸루션 and 하이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가진 피처 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맵들은 RPN과 뒤에 있는 세컨드 디텍터에 전달됩니다. 이제 RPN에서 조금 자세하게 한 건데요. Faster RCNN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제시한 리전 프로퍼리 네트워크도 3D 앵커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로 리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앵커는 보통 다른 데서는 제일 가운데 있는 Axis Aligned 이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Four Corner and Heights 이거를 썼다고 하는데, 그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100K 개를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없는 앵커 박스를 다 제거해가지고 10K라고 줄여가지고 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랍 앤 리사이즈 오퍼레이션 이용해가지고 모든 앵커에서의 피처 크랍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벌다이 뷰와 RGB 이미지에서 ROI를 구합니다. 각 뷰에서 일치하는 영역에서 피처 맵을 뽑아내고 다시 3x3으로 리사이징 해가지고 같은 길이의 피처 벡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피처 크롭들은 앵커의 비율을 더 잘 유지하기 때문에 Faster RCNN보다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 256 디멘전의 피처 맵에서 100K 앵커에 대해서 7x7 피처 크롭을 추출하려면 5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1x1 컨볼루셔널 커널을 적용해가지고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피처들만 따로 뽑아내가지고 10K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수 메가헤르츠 정도 메가헤르츠 단위의 메모리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랍 앤 리사이즈를 한 아웃풋은 벌다이 뷰와 RGB 모두 동일한 사이즈로 피처 크랍이 되고 엘리먼트 와이즈 민 오퍼레이션으로 퓨즈 됩니다. 그리고 퓨즈 피처 크랍들은 크기가 256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포절 박스를 리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리스트의 스코어를 출력하게 됩니다. 3D 박스 리그레이션을 할 때는 스무스 L1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리그레이션 할 때는 Faster RCNN과 마찬가지로 앵커들은 다 무시했고 IOU가 0.3 이하면은 백그라운드, 0.5 이상이면 오브젝트로 인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경우에서는 IOU를 0.45로 설정했고,
트레이닝 기간 동안 1024개의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시홀드는 0.8로 해가지고 non maximum suppression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쓴 게 풀 코너 앤 하이츠 이거 바운딩 박스인데요. A 코너 바운딩 박스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엑시스 얼라인드 엔코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A 코너는 3D 바운딩 박스의 피지컬 컨스트레인츠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4 corners and 2 heights 바운딩 박스를 사용함으로써 피지컬 컨스트레인츠와 리던던시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이제 변수를 24 디멘전 벡터를 10 디멘전 벡터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는 물체는 오리엔테이션을 구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표시되기 때문에 앰비규이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코사인 사인 텀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모호성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리그레스드 오리엔테이션 벡터에서 결정된 4개의 코너로 바운딩 박스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게 리그레스드 오리엔테이션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인풋 뷰는 다시 구해진 인풋 뷰는 다시 7x7로 크라빈 리사이즈 되고, 엘리먼트 와이즈 민 오퍼레이션으로 퓨즈 해가지고 이제 세컨 디텍션에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와 오리엔테이션 벡터 리그레션에서 스무스 에런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non maximum suppression의 스레시홀드는 0.01로 설정해서 중복되는 디텍션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들과 비교를 한 건데, 다른 논문들은 보행자와 자전거에 대해서는 실험한 결과가 없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하드에서 오리엔테이션 벡터를 찾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딥 3D 박스랑 MV3D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실험 결과인데, MV3D는 오리엔테이션 초정에서 많은 에러가 발생했지만 AVOD는 전부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까이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MV3D에서는 차 앞을 뾰족한 걸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 뒤를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딥 3D 박스에서는 인식 못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AVOD에서는 다 오리엔테이션부터까지 정확하게 다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실험 결과인데 키티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hours는 피처 익스프레션에서 엔코딩만 사용한 거고요. 밑에 피처 피라미드 디코더까지 사용한 게 하이 레졸루션 피처를 추출해서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전거 클래스에서 프로스턴 포인트넷에 비해 성능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키티 데이터셋에 자전거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동영상을 찾아본 건데요. 빨간색은 뭐고 초록색은 뭔가요? 빨간색은 앵커 박스를 말하는 것 같고요. 초록색이 이제 인식한 거. 네? 빨간색이 뭐라고? 앵커 박스들이요. 맥시멈 서프레션 하기 전인데 하고 난 이후 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너무
서프레셔 말하기 맞는 것 같아요. 앵커 박스가 다 잡고 네. 그다음에 키로 서프레셔 하나 내려가지고 슈로트까지 하면 되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